아트 강사 서자경입니다. 오늘은 여름 두 번째 주제로 수국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수국은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예종으로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보타니컬 아트 기법적으로는 굴려 칠하기의 기법이 있고요. 꽃에서는 꽃의 양감을 내는데 덩어리감을 각각 잎을 달리 칠하면서 내어보는 그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국을 한번 그려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리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난관에 봉착하는 식물이 없도록 오늘 수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교재에 있는 수국은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핑크색 화면을 먼저 이제 칠을 하셔야 되는데 수국을 칠 시작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수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수국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교재의 이 부분은 꽃이 아니에요. 이제 수국의 꽃은 여기 작은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말로는 꽃받침 조각이라고 하고요. 꽃받침이 조금 화기처럼, 꽃 부위처럼 변질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 얘가 이제 그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유전적으로 조금 이제 얘가 변이가 됐을 수도 있고 개량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또 가공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원래 오리지널리 수국은 이 부분은 꽃받침 조각이라서 여기에 작은 볼품없는 꽃에 벌나비들이 앉도록 유혹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혹은 벌나비들이 앉아서 이제 수분 수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거나,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색이 굉장히 화려하고 꽃받침 조각이 넓죠. 그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얘네들이 수분 수정을 하면 이 꽃받침 조각이 뒤집혀요. 180도 이렇게 뒤집혀요. 잎이 앞면 뒷면 뒤집히듯이. 그렇다는 거는 얘는 이미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벌나비들이 앉지 않아요. 참 이거는 과학이에요.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자, 그래서 굉장히 얘네들이 다 이유가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잘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이제 아주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찰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받침 조각이 뒤집힌 후에는 이제 뒷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점점 색상도 변해요. 그래서 붉은기가 점점 없어지고 푸른색으로 가죠. 보라색, 푸른색으로 가다가 나중엔 색이 거의 빠져요. 그래서 희끄무리 죽죽한 흰색도 아닌 것이 아이보리색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되다가 이제 설이 맞을 때까지 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뒤집어진 채로. 그리고 심지어는 겨울을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대로 어른 채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지상부가 조금 없어서 떨어지고 새 봄이 되면 이제 꽃을, 새로운 꽃대를 키워서 꽃이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만 물을 안 줘도 얘는 벌써 새들새들해져요. 그래서 수국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꽃 식물학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화서가 삼방화서겠죠? 화서가 삼방화서죠. 삼방화서로 꽃이 피는데 이제 잎은 이렇게 깻잎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잎의 작은 볼록볼록함을 표현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굴려칠하기 아주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식물이고 그리기도 어렵지만 이제 그리셨을 때 굉장히 오래오래 예쁜 아이기도 하지요. 자, 수국같이 덩어리가 크게 꽃이 피는 삼방화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 전체 양감을 내는 것에 유의하셔야 돼요. 전체 양감이라고 함은 이 덩어리, 전체 덩어리감. 그래서 우리가 구 생각하시면, 원형 구 생각하시면 빛을 받고 점점 못 받아서 어두워지다가 반사광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그 형태의 구처럼 얘도 밝고 점점 어두워지는데
꽃잎과 꽃잎에, 그러니까 꽃받침 조각과 꽃받침 조각이 겹쳐지면서 그림자가 또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다 계산하셔가지고 양감을 표현하시는데 조금 이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 아이기도 해요. 자, 여기도 똑같이 앞면, 뒷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막 순이 올라온 꽃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꽃 시작하겠습니다. 자, 밝은 부분의 꽃은 핑크 마더 레이크 같은 아이로 아주 힘 빼고 흐리게 칠하시고요. 제가 지금 수업 때 색 이름을 명명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색을 찾아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바닥은 핑크 마더 레이크 같은 걸로 까시고, 핑크 마더 레이크는 약간 붉은기가 조금 섞여져 있는 핑크세요. 색이 있으시면 라이트 마젠타 같은 색깔도 같이 섞어서 쓰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힘을 뺐지만 꽃이 시작하는 부위는 조금 명암 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색깔 명암 후크시아로 줄게요. 요런 정도로. 여기는 지금 굉장히 빛을 받아야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중간으로 이렇게 좀 점프해서 제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빛에 가깝지만 여기는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국을 기르시면 그 일련의 변화를 참 그대로 관찰하시기가, 왜냐면 겨울까지도 지상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계절감을 느끼실 수 있죠. 풍경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수국에 설이 맞아 있는 사진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0줄 같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시고, 강약, 진하고 밝고, 이 10 줄도 진하고 밝고, 잎에는 인맥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요. 무늬가 있어서 조금 또렷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점프해서 또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에 지금 2잎 정도 같이 그려볼게요.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번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부분을 지우는 전동 지우개도 있어요. 이것도 다 있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자. 선의 방향이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가게 하셔야 돼요. 자, 중심부 조금 진하게 들어가고요. 자, 밑색부터 진하게 칠하시고요. 제가 밑색부터 진하게 칠하시고를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참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진하게를 못 칠하시고 처음부터 그러시는데 우리가 갈 길이 멀거든요. 그래서 밑색은
거의 나중에는 뭐 어떻게 칠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우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이런 지우개. 근데 여러분들 지우개 도구를 믿고 진하게 칠하세요. 의미 없는 선들을 계속 쓰지 마시고. 자, 힘 주실 때는 힘 빡 주셔가지고. 자, 제가 마젠타 색깔도 쓰고요. 명암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눈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래 옆집 꽃이 있어요. 이 꽃 아래 옆집 꽃이 있는데, 옆집 꽃의 꽃잎, 그러니까 꽃받침 조각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부터 굉장히 진하게 해요. 너는 위에, 너는 아래. 그러면 아래에 있는 아이는 굉장히 그림자져서 빛 못 받으니까 시종일관 어둡죠. 네, 그렇게 어둡게 하세요. 수국 같은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디테일한 게 많아서 표현할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진도를 뺄 때는 좀 확실하게 빼셔야 돼요. 자, 그림자까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림자 요거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인디고나 뭐 보라색이나 이런 색깔로 조금 한 번 더 진하게 해주셔도 좋고요. 자, 그럼 이 그림자의 강도가 여기가 다 다양하게 그 위치에 따라서 다양해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진하게 또 하시지 말고요. 그거는 조금 계산해서 하셔야 되세요. 자, 요 정도로. 자, 그리고 아주 진한 것도 있고요. 점점 더 진하게 하시는데, 자, 여기 부분에 잎이 2장이 있어요. 그래서 잎 2장이 전체 꽃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이 잎이 이제 얘의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도 아트적으로도 이런 잎이 2장이 있음으로써 여기를 진하게 해줘서 꽃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구도를 잡아서 꽃을 그리실 때 꽃과 잎이 좀 겹쳐지도록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 잎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잎인데요. 자, 제가 지금 꽃을 안 그린 상태에서 잎만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은 꽃을 다 하시고 나서 하세요. 자, 이런 도구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사용하는데 요거는 인맥을 누르는 도구 중에 하나, 또 다른 거예요. 송곳인데요. 인맥의 굵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양한 도구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자, 밑그림을 조금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 제가 색연필로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 중심 인맥이 있고요. 중심 인맥 정도는 남기고 하셔도 되세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잎은 굴려치라는 기법으로, 자, 요렇게 또 한 골짜기 이렇게 한 골짜기 굴리셨으면 굴린 한 골짜기에서 또 이렇게 선의 방향 바꿔서 또 여기도 이렇게 굴리시면 볼록볼록해지죠. 명암을 얘가 한번 내주는 거예요, 선이. 그래서 쉽죠. 잘만 굴리실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시간도 단축되고 표현도 용이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려칠 하시는 거. 빛색 제가 칠해 놓고요. 인맥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명암이 울룩불룩해지기 시작하시죠. 자, 명암 지금 제가 인디고, 다크 인디고 들었거든요. 진해지기 시작해야 되는 부분.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잎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이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꽃잎 다음에 이 꽃잎 있고요. 여기까지 잎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팟을 찍어 놓고요. 계속 진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있고요. 여기도 진할 거고요. 그쵸? 여기까지는 꽃잎이고 요만큼이 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만큼이 진하고요. 그거랑 연장돼서 여기 있고요. 여기도 요만큼이 진하고요. 제가 위치 확인 때문에 진한 색깔로 그렇게 했고요. 자, 그린 색깔로 진하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그래서 요만큼 잎이 한 장이 되게끔. 그렇죠? 얘가 이 잎이라면 이렇게도 가고 잎맥이 이렇게도 가겠죠?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잎맥 그려 놓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셨다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아주 진한 데는 세피아까지 쓰셔서 그림자 주셔야죠. 그래서 이 배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마지막 이제 더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이제 뾰족뾰족한 부분을 겉이라고 하죠. 잎의 겉이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딱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으세요. 명암을. 왜냐하면 겉이가 날렵해야 되는데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 이제 뾰족뾰족한 잎이 되어버려서 겉이 느낌이 안 살고. 잎의 가장 진한 부분 제가 세피아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세피아 같이 연결해서 그림자도 표현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 꽃받침 조각의 그림자가 잎에 맺혀지겠죠. 이 그림자의 길이는 얘와 얘의 거리예요. 그래서 얘와 얘의 사이가 멀면 흐리고 그림자는 넓게 칠해지고요. 가까우면 이제 좁고 진하게 칠하셔야 되죠. 그 이제 창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을 실제로 보고 그리신다 하면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사진 찍어서 있는 한 장으로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사진과 다를 바가 크게 없고요. 내가 구도를 잡아서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도록 이제 나를 담은 구도로 그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비슷 정도는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모사를 하실 때 제 그림을 보시거나 모사를 하실 때 그림자를 잘 기억하셔서 응용하셔야 돼요. 그림자 부분은. 자, 그래서 이렇게 꽃의 밑면이 칠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조금 보시면 이게 받침이 있고 없고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갑자기 많이 진행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꽃의 양감, 밝고 어두운 정도 더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진하게
이제 어두운 쪽을 조금 더 진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림자를 조금 부각시키셔서 얘와 얘의 거리가 요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조금 더 그림이 또렷해지죠. 지금도 사실 많이 들어간 거긴 한데요. 자, 제가 꽃받침 조각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말고 실제로 꽃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림자가 지죠. 핑크색으로 명암 주시고요. 그림자지게. 자,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는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 부위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명암 좀 더 주시고요. 이 아이의 덩어리도 주시고, 그림자 주시고. 여기도 한 번 더 보세요. 이게 이제 꽃인데요. 여기에 벌어져서 여기에 이제 수술과 암술머리가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면 아주 작아서. 요게 벌어져서 꽃이 개화가 정말 됐을 때는 7월 넘어가야죠. 그리고 수국나무 큰 거 옆을 지나가면 벌 소리로 윙 나죠.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얘네들이 벌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하고요. 여기는 좀 밝게 하고요. 여기 밝은 거 남아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어렴풋이 명암 주시고요. 그림자 진하지 않게 주셔요. 그림자의 흔적만 있으면 돼요. 꽃은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고요. 꽃을 달고 가는 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놓치지 말고. 자, 이렇게 가서 이 꽃 달고, 이렇게 가서 이 꽃 달고. 제가 아까 산방화서라고 말씀드렸죠. 그 꽃이 나는 차례들이 다 있고요. 그거는 그 식물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관찰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줄기 모양이
삼방 화서의 모양으로 잘 갔는지 여러분들 그거 중요하니까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시면 안 되고요. 다 이유가 있는 선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 꽃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잎을 보시면 잎의 앞면, 뒷면 여기 지금 봉우리 이렇게 있는데요. 자, 뒷면은 이렇게 그려져서요. 그림자가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돌출되어 보이죠. 이렇게 조금 진하게 그림자 선 넣어 주셔서 인맥을 좀 강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선 몇 개 그리니까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앞면 뒷면 차이지게. 자, 앞면 지금 제가 반쪽은 했고요. 반쪽만 남아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잎도 뒷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완성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도 어렴풋이 흐리게 볼록볼록하게 하고요. 잎맥은 조금 도드라지게 하고요. 제가 지금 계속 굴려칠하고 있어요. 반골림으로 굴려칠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맥도 면이 진한 데는 인맥도 진해지게, 밝은 데는 그냥 하얗게 놔두셔도요. 뒷면은 수국도 뭐 하려나 같이 은색은 아니지만 색이 좀 밝아요. 그래서 조금 흐리게 그렸어요. 자, 앞면 마저 해보겠습니다. 인맥을 눌러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눌러볼게요. 자, 크림색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인맥도 눌러져 있거든요. 자, 칠해보겠습니다. 밑색 칠하시는데요. 밑색 칠하실 때부터 자, 강약 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진한 데는 진하게. 여기는 진하니까 진하게 칠하시고요. 끝으로 갈수록 조금 힘 빼시고요. 강약 줘서 칠하세요. 색상이 또 좀 다르네요. 색상이 끝으로 갈수록 조금 밝아지게. 자, 지금은 제가 메이그린으로 밑색 칠하고 있는데요.
메이 그린이 조금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게 라이트 그린 색깔로 칠할게요. 아직은 밝아서 인맥 눌러놓은 게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만 더 진하게 칠하면 보이세요. 라이트 그린 같은 건 사실 밑색으로 칠하기가 적합한 색상이 아니에요. 근데 노란색이나 라이트 그린, 형광색 이런 애들은 조금 이제 그 다음 색깔을 뭉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라서 적합하진 않아요. 조금이니까 작은 면적이라서 제가 칠했어요. 자, 이렇게 칠하면 강약이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명암이 짙고 어두운 게 이미 이 하나 가지고 표현이 되게끔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굴려 칠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빛이 위쪽에서 왔어요. 이렇게 굴려요. 이렇게 U자를 써요. 이렇게 중심 인맥도 잎의 끝으로 갈수록 말단으로 갈수록 가늘어지죠. 점점 가늘어지게. 굴려서 블럭블럭을 칠하시면 돼요. 자, 전체 강약도 있고요. 한 줄기의 강약도 있고요. 그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또 한 블럭, 작은 블럭의 강약도 있고요. 중심 인맥도 한 번은 칠해 주셔야 돼요. 하얗게 남기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약간 볼록하기 때문에 빛 받고 못 받고 명암 주셔서 볼록하게 표현해 주시고. 방울림으로 굴려서 칠해요. 블럭이 나눠지는 게 눈으로 확확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인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까처럼 제가 남겨놓지 않더라도 굴려만 칠하시면 블럭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많이 넣으셔야 실증도 안 나고 자연스러우시니까 가능하면 많은 색깔을 넣으세요. 부분. 제가 지금 후커스 그린, 딥 코발트 그린 들고 있는데, 코발트 그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쓸 수는 없는 색깔이에요. 면적 자체를. 그래서 일단 써놔도 조금 죽여야 되고요. 그래서 색깔 섞어서 해요. 전체 블럭에 명암을 내놓으시고, 이 부분은 지금 잎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뒷면이 넘어왔어요. 그 안쪽에 그림자 있겠죠? 지금 부러졌어요. 부러진 정도로 제가 지금 힘 많이 준 거예요. 이제 조금씩 힘 빼고 밝은 부분 칠하시면 돼요. 내가 쓴 굴려서 칠한 선이 보이면 5도 틀어서 한 번 더 굴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굴려서 칠하는 게 잘 보이실지 걱정되네요. 자, 이렇게 굴렸는데 칠한 손이 너무 보이네? 그러면 5도 틀어서 한 번 더 굴리시면 안 보이세요? 자, 색깔 조금씩 밝게. 색상도 밝고 이제 조금 더 힘도 빼고 점점 밝아지게.
이렇게 띄워서 누르지 않은 인맥도 표현하실 수도 있으세요. 잠깐 띄워가지고 거리를 좀 두시는 거죠. 자, 그림자 주는 색깔 조금 인디고하고 이제 세피아하고 그런 색깔로 그림자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요. 잎의 뒷면 남았네요. 잎의 뒷면 회색이 들어간 그린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색연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회색이 들어간 그린 색깔 그런 걸로 하시는데 뒷면에 잎은 인맥이 도드라져요. 그래서 인맥 남겨놓고 굴리셔야죠. 그리고 회색도 좀 같이 쓰셔도 괜찮으세요. 앞면 뒷면 색상 좀 다르게 인맥 좀 도드라지게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잎이랑 여기예요. 꽃은 예쁘니까 또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골치 아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왕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하셔야 되는데 밑그림 그리실 때나 컬러링 하실 때 보시면 이 덩어리를 하나로 보셔서 이렇게 10자로 나눠 보세요.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나눠서 한 10조각씩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만 이렇게 남겨놓고 왔어요. 다른 건 다 칠을 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다 보시면 막 머리도 아프고 어리거리고 그림은 안 되고 속상해요. 그러니까 나눠서 구분해서 보세요. 이것도 또한 전체 양감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덩어리 잘 생각하고 컬러링 하셔야 돼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 지금 제가 칠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밝은 부분이죠. 그래서 밝게 칠하고요. 명암도 조금 덜 넣고요. 아래쪽에 비해서 명암 조금 덜 진하게 넣고요. 강약을 줘서 한 번에 칠하세요. 칠할 거 너무 많아요, 수국은. 그래서 강약으로 한 번에 칠하세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게. 속에 박혀있는 애는 좀 진하게. 이 한 덩어리에 명암도 주시고 동글동글하게 파서 주시면 되고요. 제가 굴리고 있어요. 굴려서 동그란 면 명암 주시고. 세피아로 진한 부분 그래도 진하게 조금만 더 해주시고. 아무래도 아래쪽이 더 진해야겠죠? 꽃 보시면 수국이랑 비슷은 하지만 수국이랑 수련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전체 양감을 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게 제가 잠시 수련 사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꽃 두 가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는 잎을 보셨다면 지금 꽃을 위주로 한번 봐보시면 이제 빛이 이쪽에서 와서 어둡죠.
많이 어두워요. 면도 심지어는 많이 어둡게 그렸어요. 그림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아이는 깊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또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받아서 어둡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흰색 꽃도 여기가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이 안쪽도 어둡게 되어 있어요. 자, 수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수국 보시면 얘는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죠? 그렇지만 얘도 점점 어두워지고 잎과 꽃받침 조각과 꽃받침 조각들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 그림자 져서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밑에 잎이 깔려서 잎이 얘네들을 좀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다르지만 전체 양감을 내는 것은 같은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이 이 정도로 하면 완성이 되고, 제가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은 거는 줄기예요. 여기 잠깐만 줄기 보시면 얘 또 역시 밝아요. 줄기가 밝은데 그린색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아주 옅게 그린색을 칠하시고 이 점점이 질감 표현하시고, 세피아나 무슨 이제 뭐 번트 엄버 이런 브라운 컬러로 조금 명암 주시고요. 여기에 라이트 마젠타 같은 것도 조금 섞으시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줄기에 돌아가 보이는 입체감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린색 살짝 깔아놨어요. 밑색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색도 들어가, 이런 것들 한번 써볼게요. 요런 거, 요런 색깔 보이시죠? 요런 색깔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런 거, 그리고 뭐 세피아 들어가겠죠, 당연히. 요런 색깔로 질감 표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요 점점이 무늬를 먼저 이렇게 딱 칠해 놓고요. 이런 무늬는 내가 쓴 선의 방향대로 써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틀 잡아 놓고요. 세피아 쓰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실 때 조금 편안하게 그리시려면 손의 강약이 내 마음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손에 힘을 줬다가 뺐다가 자유자재로 돼야 돼서 여러분들 그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줄기가 잘라진 부분이에요.
이런 점 무늬는 사실 물티슈 찍어서 하시는 게 좀 더 쉬워요. 이게 수채 색연필이라서 물에 녹거든요. 그래서 끝을 살짝만 녹이면 점이 더 잘 찍혀요. 자, 줄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림 따라 그리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 받고요. 이 붉은색은 특히 종이에 잘 가루가 묻어나서 여러분들 잘 지워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드신 수업이에요. 이제 난이도가 있는 식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한번 그려보심으로써 자신감을 좀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떤 식물로 어떤 주제를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하고의 어떤 수업 중에 색감이나 형태, 그 다음에 전체 양감, 구도 이런 것들을 잘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혼자서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식물이 굉장히 많죠. 그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이나 들로 가시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관찰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수업에 이제 그림 그리시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